배울신 또 여덟 번째 천간신. 그 다음에 이거는 별진신. 또 자축인묘진. 다섯 번째 지지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닭유. 또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 열 번째 지지유. 됐나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이거 공부 다 했습니다. 다 할 때 천간하고 지지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기본 바탕, 그러니까 모든 의미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여전히 매울진, 별진 뭐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당유로만 얘기하시면은 이제 뭐예요? 공부가 비좁다라는 뜻이죠. 공부의 폭이 좁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그랬습니다. 궁죽통하는데 통하려고. 자, 궁이라는 말. 궁자 무슨 궁자예요? 달 궁자죠. 글자도 잘 보세요. 구멍혈자에다가 몸신자에다 활궁자죠. 구멍 속에 들어가서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답답해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사람이 이 정도의 처지, 곤궁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뭔가 뭘 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펼치려고 노력할 때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든 뭐 내 지혜로움이 있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지혜로움이니까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뭐 그 속에서 나오겠지만은 자, 요런 궁하려면은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찰 때까지 찬 거죠. 자, 이것도 궁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여기도 갈 때까지 간 거죠. 궁 다 했더니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다 한 거죠. 음기운이 다 했죠. 그랬더니 뭐가 다 되는가요? 다 했는가 싶었더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요? 자연스럽게 변했죠. 자, 순양인가 싶었더니, 그죠? 순양인가 싶었더니 그 속으로 음이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4월이라고 할 때 양기운이 가득 찬거라 그랬죠? 양기운이 가득 찼다 싶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가득 찬 게 아니라 음이 밑에서부터 하나가 자, 요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자, 여기에 대적점이 되는 여기에서도 자, 음기운이 가득한가 싶었더니, 그죠? 그래 실은 음기운이 여기고 여기는 음기운이 가득한가 싶었더니 밑으로 뭐예요? 양기운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위가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요런 형태가 되는데, 자, 사람이 궁하면은 그냥 다 되면 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요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참 궁색한 거죠. 자, 지극히 궁색합니다. 이렇게 궁하면은 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변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전에서 오후로 변한 거죠. 변하면은 이제 뭐예요? 양이 음으로 뭐예요? 통한 거죠. 자, 우리가 궁죽통이라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죠? 궁하면 곧즉자 이렇게 해서 궁죽통 할 줄 아는데 통하려면은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들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이제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뜻글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100번 외우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100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공부를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간이라고 할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지는 때부터죠. 실제로, 그죠? 밝아지는 때, 해가 뜰 때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 양기운이 이제 막 나와서, 양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저 땅 속에서, 이렇게 해서, 그죠? 뭔가 꿈틀거릴 때, 그걸 글자로 만드는 것이, 이건 지뢰 복개이지만 또 천간으로 표현할 때는 그 땅 속에서 뭐예요? 갑탁해서 씨앗이 탁 터지면서 뿌리가 요만큼 내려온 거죠. 갑. 그리고 을하고, 그래서 이제 싹이, 이게 무거우니까 트위스 춤추면서 나오는 것이 을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새을은 아니라 그랬죠. 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리고 머릿속을 오히려 깨끗하게 치워놓고. 근데 참 안 치워지죠.
그 떼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된다? 확 변해야 됩니다. 주역에서도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택과 혁규에 뭐라고 하냐? 군자 호변이라 그랬습니다. 군자가 변하려면 누구처럼 변해라? 범처럼 변하라 이 소리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다음 저 시간에 얘기한 모양이다. 가을에 털갈이를 하죠. 모든 짐승들은. 그 짐승들 가운데 무늬가 굉장히 선명한 것이 이 범이나 표범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변하려면은 확 변해서 새롭게 나타나서 군자 호변이 되고, 그 다음에 대인 표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인 호변은 대인 호변이 되고, 대인은 호변이 되고 군자는 표변이라라는 말. 범처럼 표변이라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 겉만 변하라 이거 아닙니다. 얼굴만 변하는 건 이게 표변이 되고, 범처럼 변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처럼 호랑이처럼 확 바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간을 공부하더라도 갑을, 그 다음에 병은 여기죠. 양기운이 그죠? 이렇게 나오는 데고, 그 다음에 양기운에 의해서 병정 무럭무럭, 그 다음에 그래야 가지가 무성해져서 다 이루어진다 해서 무기, 그 다음에 가을에 경, 그 다음에 신이 바로 여기에 배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 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관련해서 글자들도 다 설명드렸었어요. 새로운 것처럼 보여요? 안 되면 이 부분은 정말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 그래서 자, 규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임개라고 할 때 개자, 임자는 기억나죠? 임자는 지금 자, 가을에 자, 고칠 경자에 경자 고친다라는 뜻이면 뭘 고치느냐? 이제 뭐냐면 단단하게 연그렀으니까 씨앗으로 갈무리해 둘 거 해두고, 탈곡도 해가지고서는 그죠? 밥으로도 해먹고 해서 고칠 경자입니다. 그리고 자, 종자들은 어떻게 된다? 아까 저기 말씀사자에서 나왔죠? 1부터 10까지. 자, 세금으로 낼 것, 제사 지낼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어디 뭐 이게 쭉 차례대로 만들어 놓는 게 신이라 그랬어요. 요 신이 그래서 맵다라는 뜻은 뭐냐? 고추가 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야무지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 참 맵게 생겼네. 손 참 맵다라고 할 때 손이 뭐 고추예요? 아니잖아. 손이 야무지다라는 그 매운 겁니다. 요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그렇게 정리가 돼야 어떻게 된다? 이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요렇게 쓰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야무지게 해놔야 이 추운 겨울에, 그죠? 먹을 것 아무것도 안 난 추운 겨울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군자, 그죠? 뭐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군자라야 어떻게 돼? 이런 어려운 계절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쌓아둔 걸 가지고서는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로움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늙어서 공부 되나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책이라도 좀 봐놓고 했으니까 이 공부하지. 아예 생판도 되면 지금 여기 앉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빙글빙글 돌 겁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 조금 덜 했으니까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니까 그때 대비해서라도 그죠? 남은 뭐 20년, 30년 더 열심히 살려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야무지게 잘 정리를 해두고,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닥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부터 10까지 내가 차곡차곡 하니까 그 씨앗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벼슬도 할 수 있고, 그죠? 1부터 10까지 알아요. 벼슬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지나니까 어떻게 돼? 약간 이제 양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 별발자가 되죠. 별발자에다가, 그러나 아직은 하늘의 양기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이 어두운 속에서도, 그죠? 이러한 어두운 속에서도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헤아릴 규라고 쓸 때도 제 방편을 이렇게 씁니다. 뭘 헤아리느냐? 머지않아서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 그죠? 머지않아 새벽이 오고, 머지않아서 봄이 오고, 자, 나의 이 어두움도 다 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앞으로는 뭐가 된다? 광명천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절대로 바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몇 번째 신? 8번째 천간 신 되는 거죠. 그죠? 8번째 천간 신이 되고, 아, 이 신의 의미가 참 뭐다? 참 야무지구나. 얼만큼 야무지느냐? 이렇게 복잡한 것들, 그죠?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야물딱지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천자문에도 언사안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안정돼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스스로가 정리가 돼야 언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신이 되는 거죠. 여기다 또 붙여 쓰는 말들 또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 요 의미를 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지에 해당되는 거죠. 지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 자리부터 시작되죠. 지뢰 복개가 됐죠. 이제 우리가 그죠? 음이 다하고 일양지도.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름 공자가 주역에다 쓰는 말이에요. 이름 일양지위도다. 다 주역의 원리가 되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자, 일양 이름이 아니죠. 일양 했습니다. 한 번 양, 음하고 한 번 양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 계속 그렇게 간다 이 소리예요. 그죠? 계속 그러면은 일음이라는 것이 한번 요거 마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 이 소리. 종증유시의 이치가 됩니다. 비록 나는 죽더라 하더라도 내가 남긴 이 가르침, 그 다음에 또 내 자식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도가 되는 거죠. 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다? 계지자? 아무리 천자문 시간이면 기초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처음부터 설명드렸는데 계지자? 명심보관 공부하신 분들 있죠?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 딱 다물고 있죠. 명심보감 제1편이 뭡니까? 개선편 그러죠? 개선편은 알면서 개선편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선을 이어받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겠죠. 이제 몰라요가 아니라 배운 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겠죠. 계지자 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받는 것. 이 지는 뭘 이어받는 것? 바로 지시대명사죠. 도를 이어받는 거예요.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도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 부지런히 밭 갈고 그죠? 김 메고 추수하고 겨울에 공부하고 이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착하다. 개선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도가 없으면.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다 이루어진 것을 성지자 뭐라고 한다? 네. 성지자 성 그랬잖아요. 이게 성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천지자연의 도를 그대로 이어서 그죠? 그래 우리 부모님이 선하잖아요. 그죠? 그래 선하셨고 그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한테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성품에 선함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선이에요. 성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선해서 그대로 따라가서 자 봄에는 그래서 열심히 씨 뿌리고 밭 갈고 김 메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농땡이나 치고 공부할 때 엉뚱한 데 가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불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선이 있는 거지 불선이라는 게 애초에 악이라는 게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문명이나 이제 애초에 선악 개념으로 딱 나눠가지고 너는 선이요 너는 악이란 유학의 개념에서는 절대로 천지자연의 이치에서는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선인데 그대로 따라서 요렇게 살아가 있는데 꼭 옆길로 가고서는 딴짓하는 사람을 불선하다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불선함이 지나쳐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선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걷어내서 누구나 다 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교화입니다. 교육이에요. 그 임금님의 그 정치를 그래서 뭐냐? 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대학 지도는 그죠? 대학 지도는 맨 마지막에 뭐냐면 지어지선입니다. 지극한 선에 다 그치도록 만드는 것. 공부라는 게 결국 이거가 되는 거죠. 다 성선이 되는데 그래서 일름 일양지위 도에서 이제 하늘이 천도가 이렇게 해가 떠서 지고 해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가장 천지인 삼재 가운데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없어서 안 될 중요할 것이 하늘이 되는 거니까 그죠? 하늘에 해가 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속에서 땅에서도 그죠?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그 하늘의 도를 그대로 받아야 되죠. 바로 요 지점이죠. 하늘의 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그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개해야 그 다음에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그죠? 그게 이루어져야 마칠 요자죠. 그래야 나도 하나 나오는 거죠. 이게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땅속에 조금씩 문 열고 나오는 거죠. 꽉 막을 묻자야 돼. 대신에 이만큼 양기운 받아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 아직은 싹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직 추워서 덮고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묘라고 해서 땅의 문을 활짝 열고 나와야 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싹이 나오는. 그 다음에 진.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아지랑이가 꿈틀꿈틀하면서 막 싹 나오는 때가 진.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사가 되는 거죠. 이 여기 중천 건월이 사. 그 다음에 병하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그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해서 딱 활짝 펼쳐져 있는 거죠. 여기 하고 궁하고 더 올라가요. 자, 사람이 궁하면은 그죠? 이제 끝까지 내려왔다,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궁한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그죠? 그거 못 참고서는 스스로 죽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 더 이상 갈래야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솟아날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막았다 이 소리 더 이상 없다. 5가 최고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그 다음에 정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그런데 나무에서 어떻게 돼요? 아직은 덜 여무른 거죠. 덜 여물었다라는 말 반대편에는 또 뭐예요? 이제부터 뭐가 된다?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만미자에다가 이거 쓰죠. 입구에다가. 이것까지 설명 다 해줬고 띠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 한쪽만 알지 아직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봐. 우리가 물도 그렇다 그랬죠. 요거만 해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불평불만 많은 놈들 뭐라 그래요? 아직도 반밖에 안 됐냐? 이렇게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벌써 반이나 됐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미가 되고 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오미 신이 갑을 병정 오미 그 다음에 신이 여기 들어가야죠. 오미 신자가 미가 되지만 이제 쭉쭉 펴지는 거죠. 신 그 다음에 얘가 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술이 되고 양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기서 나오는 유가 어디냐면은 여기라 그랬죠. 유가 음력으로. 자, 1월달이 어디냐면 인월부터라 그랬죠. 우리가 인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지지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늘에 일름일량 집이 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 있는 그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그죠? 들어와야 땅에서도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도 자 하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치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이해 못하면 나머지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 음양도 태극도에다 두고 잘 보셔야 되고 자 가을이라고 할 때 6월 그럼 6월은 몇 월이 되느냐? 자 음력으로 8월이 되는 거죠. 자 유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유를 서방유라고 합니다. 왜?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방 남방 우리 옛날에 그죠? 서방입니다. 서쪽이라 하세요. 서방유예요. 서쪽이 어땠는데 그걸 왜 글자를 썼느냐라는 거죠. 서쪽은 또한 전역이죠. 선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글자가 같죠? 뭐 비슷하기보다도 그죠? 선역사에다 양기운 하나만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을이다 그러면 여기가 언제냐면 중추절입니다. 중추가 되죠. 맹추는 언제예요? 음력 7, 8, 9니까 7월달이 되죠. 8월달, 자 9월달입니다. 자 이거 아까 닭류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까요? 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새 가운데 가금류입니다. 대체로 새는 어떻게 되는가요? 새는 서양 속담에도 아침에 일찍 얼리버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줍는다 그랬는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는 요새는 뭐라고 하냐? 총 맞는다 그러죠. 요새 이렇게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거 살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말들을 전부 다 꼬아가지고 삐뚤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법으로 표현하는데 자, 얼리버드입니다. 그런데 그쵸 다시 그 얼리버드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는 언제 일어난다? 해가 뜨면 일어난다. 자 아무리 닭의 모가지 삐뚤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새는 환해지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지저긴다 이 소리죠. 눈 뜬다 이 소리입니다. 양기운 햇빛 기운만 있으면 새가 이렇게 눈 뜨는데
매미도 그러죠. 아, 매미는 아니더라. 아, 매미 맞아요. 도시 매미들은 그래서 한밤중에도 울죠. 불빛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잠 못 자요. 정말 많을 때. 그런데 자, 저녁이 되면 다 어떻게 된다? 둥지로 돌아갑니다. 모든 새는 아니죠. 다 이제 예외가 있죠. 이제 박쥐 같은 놈들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자,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면은, 자, 저녁이 되면은 양기운이 아까 덮으라 자 있죠. 양기운이 땅속으로 다 들어와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양기운이 땅속으로 다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저녁이 되면 새들도 둥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새들 가운데 사람이 항상 둥지로 돌아가는 새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닭이죠. 닭도 둥지로 돌아가는데 닭은 이제 둥지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닭은 자기 집을 지을 줄을 몰라요. 그죠? 새끼 키우기 위해서 겨우 뭐 하느냐? 땅 파가지고 알 그다 묻어놓죠. 묻고 자기가 품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이제 평소에 자기가 살 집들은 제대로 못 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닭의 둥지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닭은 뭐냐면 땅바닥에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새들은 밤중에 어두우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일체. 소리는 낼지언정 푸드덕 날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눈이 굉장히 나쁘겠죠. 나쁘니까 어두운 밤에 전혀 시력이 안 된다 이 소리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는 그냥 놔두면은 다른 짐승들이 쥐나 누가 와서 다 파먹어요. 파먹어도 꼼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닭이 속에 내장까지 다 빠진 채로 죽은 닭들을 가끔 많이 봅니다. 속 내장만 잡아먹으니까 뭐가 물어도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닭은 어떻게 되냐? 그런 다른 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냐? 횃대를 쳐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이 횃대를 쳐주고 그 위에 닭이 앉았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앉을 수 있도록 뭐 요 위도 돼. 그래서 이 글자가 원래가 뭐냐면은 횃대유예요. 횃대. 횃대가 되고 횃대는 누구를 위한 거다? 닭을 위한 거다 해서 닭유가 되는 거야. 닭은 이건 닭 뜻이 아니죠. 원래가 아니고 닭띠 개념으로 갖다 붙였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횃대유가 되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건 막대기도 되고 뭐 이제 앉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병의 모양이죠. 항아리, 오지. 그죠? 단지의 모양인데 단지에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양기운이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의 그 정화, 엑기스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쫙 덮어놓은 거. 바로 뭐냐면은 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인데 이렇게 해서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단지, 그래서 술단지 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술병유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술병유가 되고 그래서 이 술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술주자가 되고 이 술병은 자, 술이 오래도록 삭으면은 어떻게 돼요? 잘 발효가 되면은 자, 요렇게 해서 뭐예요? 냄새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좋은 술 추라 그랬죠? 좋은 술 추. 오래된 술 추. 오래된 술 추. 이 술은 누가 먹어요? 어른한테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 추장할 때 이 글자 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른한테 그래서 좋은 술 갖다 바칩니다. 존경하는 의미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헤아릴 촌자 이렇게 써가지고 존하는 거죠. 존경한다.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술 꼭 주세요. 이름이에요.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닭유 그러면 이두저도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닭유인지, 왜 닭유라는 것이 나왔는지. 닭은 아니죠. 진이라고 할 때 진이 용띠죠. 왜 용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용띠 그랬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 언덕 한자에다가 자, 밑에 뿌리 씨자가 되고 땅 속에서부터 양기운이 지금 머럭머럭 막 올라오는 요 상이에요. 이게 진입니다. 그래서 1년 12대 가운데서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진자를 뭐라고 하냐? 때시인이라고 해서 때를 대표해서 쓰는 거죠. 왜? 요때가 이제 아지랑이 막 피어오르면서 뭐 하는 때니까? 농사를 질 때니까 농사농자가 되는 거죠. 그 때를 대표하는 때가 되고 요때가 바로 이제 진수라고 하는데요. 진수열장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진 할 때 정확하게는 때신자의 신개념으로 읽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진수열장이라고 할 때 이때의 이 진은 무슨 별이냐면은 봄이 되면은 막 저기 하늘에 나타나는 방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하늘에 어느 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를 가리키는데 이 방성이 나타날 때가 되는 겁니다. 요때가 되면은 그래서 뭐가 또 많으냐면은 제일 요때가 맛있는 때가 여러분들
조개 먹는데 조개도 맛있는 때가 있죠. 특히 바지락. 제일 알찰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벌레 회장가 뭐 하나 써가지고 조개를 표현하는 글자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일 맛있는 때예요. 이런 거 알면은 조개도 언제 먹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음력 바로 3월, 4월 요때.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표현하면 대략 5월 달 정도가 최고로 맛있고 알차고 달다라는 말이 표현되는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떼신자가 되고 또는 별 이름 진자도 되는데, 그래서 북신 개념으로 할 때는 이제 북신의 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또 우리가 별 표현할 때 1월 성신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별은 뭐고 이별은 뭡니까? 이별은 나의 별, 이별은 너의 별 이렇게 되나요? 이별은 날일자에다가 날생자니까, 그죠? 날일자에다 난다라는 날생자는 나온다라는 뜻이죠.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남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해처럼 빛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성은 무슨 별? 반짝반짝하는 별. 그죠? 자, 1월 성신이라고 표현할 때 잘 보세요. 1 그러면은 낮에 환하게 빛나는 저 태양이죠. 월 그러면 어두운 밤에서 빛나는 달이 되고, 그 중에 조금 더 작게 반짝반짝하는 건 성이 되고, 그러면 그 바닥에 바탕은 뭐냐 이 소리예요. 바탕. 깜깜한 그죠? 땅이 있으면 흙이 있고 돌이 있죠. 그 전체를 우리가 지라고 표현하죠. 토지라고 표현할 때 흙토자에다가 땅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이 붙어 있는 그 땅,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걸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워낙 태양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공허하게 보이지만은 밤중에는 깜깜한 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 그 개념을 바로 신. 그래, 북신이라 그러면은 북극성이 아니라 북극성에 별들이 몇 개가 있죠. 그것이 붙어 있는 아주 지극히 고얀 깜깜한 그 공간을 우리가 북신이라 이렇게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 요 시점은 이 양기운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동물 가운데 저 용이라고 하는 요 동물은 바로 이제 봄이 되면은 따뜻해지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잠겨져 있다가 날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자체로, 왜냐면 농사 때가 되는 거니까, 농사 때를 담당하는 거니까 바로 그래서 이거를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용을 때에다 맞췄느냐? 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무슨 사우루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글자 속에 잘 보면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8세 3륜법의 원리라 그랬죠. 용이라고 할 때 용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주역에 나오는 시승육룡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시승육룡하여 때로 6용을 타서 이렇게 됩니다. 6개의 용을 탔다. 시승육룡이라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역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중천 건괴 하늘입니다. 요 하늘 자체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하면 하늘을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임금님도 뭐라고 표현하냐? 용 개념이 되는 거죠. 하늘 다음에, 그죠?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래서 천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 이 하늘을 뭘로 표현하냐면 전부 다 용에다가 빗댔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작용, 그죠? 자기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면서 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조화작용이 뭐냐 이 소리예요. 조화작용. 조화작용은 때의 변화에 맞춰서 만물이 생하고 죽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조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때를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때의 그 조화작용의 그 신적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음귀양시인이라고 해서 이게 귀신의 조화작용이라 그럽니다. 그 귀신을 또 달리 뭘로 표현하냐? 때라고 표현하는 바로 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니까 6용이 되는 거죠. 이 때가 6용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 사방으로, 그래서 두루두루 상하,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를 이루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용자를 잘 보시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설립자에다가 달월자입니다. 그죠? 달월자에다가 전복자를 쓰고요. 딱 중을 맞췄다라는 뜻이고, 몸기자에다가
하나, 둘, 셋 해서 8세 3윤법의 원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를 서방 백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백호에는 7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방청룡 할 때 용해서 우리가 이 책력을 쓰는데 가장 기본이 8세 3윤법에서, 그죠? 8세 3윤법이 되고, 원래 이제 3윤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윤법에서 시작해서 가장 두루 쓰이는 게 8세 3윤법이 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19세 7윤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왜냐하면 각항자방 신미기라고 하는 7개의 별을 이렇게 모았더니 바로 무슨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용이 되고, 봄의 색깔을 푸른색이다 그래서 사령신으로 해서 청룡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다 그러면 규류이며 필자삼이라고 하는 7개의 별을 쭉 모았더니 마치 범의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의 색깔이 백색이니까 백호 이렇게 해서 사령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백호라라고 할 때 백호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그죠? 저 하늘에 있는, 그죠? 이 상상의 동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진이라고 할 때 때라고 표현하면서 왜 용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8회 열심히 외우라 그랬죠. 외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라 그랬고, 항상 어디냐, 이 태극도에다가 맞춰가지고 모든 걸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참 쉽다라고는 제가 얘기하지만 어느 분들은 깝깝할 거예요. 저 선생님 참 쉽다. 자기는 공부했으니까 쉽다라고 하겠지라고 볼 텐데요. 공부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은 좀 이렇게 떼어내세요. 내시고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딱 채를 세워야 되는 거죠. 남향으로 채를 세우라 그랬죠. 방향 잘 잡으라 그랬습니다. 남향채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버렸던 거 다시 주워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양 두 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굴러가면은 헷갈릴 일 하나도 없는데,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N 방향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 바퀴 삥 돌리는데, 삥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돌리고 뒤집어야 요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리고 뒤집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타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타성들을 조금은 이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해졌어요? 궁해졌죠? 궁해지고 뭔가 답답하고 하니까 이제 변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변하는데 자기가 안 떼어버리면 참 뭐 하기가 힘들다? 통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용까지 설명 다 됐습니다. 요거 잊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동영상에 문자 창제 원리에 들어가 있나요? 그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별도의 지금 자리는 없고, 그 문자 창제 원리 지금 강의하는 데 보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거 갖다 카피해다 쓰시면 되고요. 책은 저희 절판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의 필요하시면은 복사본으로 해서 드릴게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책 더 그냥 찍으면 되죠 하는데, 책 찍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다시 좀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는 저 복사본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라고 하는 이 글자 쉬엄쉬엄 갈 착자인가요? 착자가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쓰느냐면, 자, 요렇게도 쓰고, 하나, 둘 해서 그냥 요렇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별명으로. 책받침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책받침 하든가 책받침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한자는 기본적으로 네모난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네모난 글자가 돼서, 자,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호라고 표현했죠. 호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나 들어가면은 방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전체면은 몸이라고 표현했고, 아래로 들어가면은 발이라고 표현했죠. 위로 들어가면 당연히 머리 또는 뭐 두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로 변 개념으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뭐냐면은 책받침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가 도라고 쓰면은 머리 숫자에다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뭔 모양이더라? 책받침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책받침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제는 그런 분 없죠? 책받침이 뭐죠? 그대로 책받침이죠. 책받침 할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무슨 공책받침 아크릴판 무슨 뭐 그죠? 이거 딱딱한 무슨 아크릴판으로 생각하시는데 옛날 사람이 그거 쓸 일 있어요? 없어요? 그걸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책받침을 쓴 이유가 왜 그렇던가요? 연필로 쓰는데 연필 질도 정말 더럽게 나빴죠. 그 다음에 종이질은 또 오죽 나쁩니까? 이 연필이 그죠? 흑연이죠. 흑연 워낙 질이 나쁘니까 침 묻혀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도 얕잖아요. 그죠? 그래도 빡빡 쓰다 보니까 또 종이질도 나빠요. 그 종이가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는 그죠? 그리고 나 밑에 또 다 베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책받침 하나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새는 공책받침 쓰는 애들 없죠. 왜? 연필 흑연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그 다음에 종이질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한다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옛날에는 뭘로 썼느냐? 황화문명 거는 붓으로 썼죠. 붓으로. 그죠? 물 묻혀가지고, 그죠? 먹물 묻혀서 착착 쓰는데 공책받침이 필요해요? 공책받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쓰려면 종이가 날아갈까봐 여기다 오히려 문진 같은 거 하나 꽉 눌러놓고 쓰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다만 책은, 그 다음에 책도 크고, 우리가 공부해 보셔서 알 겁니다. 책상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반반하게 되는데, 책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개도 아프고, 그 다음에 고개 딱 숙이다 보면 그러면 하기 싫은 놈에 공부를 하는데 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자세 바르게 하려면 똑바로 해서 내 눈높이로 해서 이렇게 해야 졸리지도 않고 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놓고 받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책받침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그래. 책받침을 요즘 뭐라 그래요? 독서대 그래요. 독서대. 책받침이라는 자기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독서대 그러면 그러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죠. 이게 바로 책받침입니다. 생긴 모양이 책받침변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받침변에서 백날 공부해 보세요. 뭔 뜻이 나와요? 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글자가 이 네모난 글자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그 글자의 부분이, 그죠? 부분인데 가장 머리가 되는 그 부수인데 이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죠? 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거. 그죠? 마침 책받침 모양처럼 가쪽에 있더라라고 되는 거죠. 이거 알아가지고는 뜻글자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 도라는 거 뭐 머리가 책받침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써놓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발족자하고 비슷하죠. 발족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릎 정갱이가 여기 무릎이 있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무릎이 있고 정강이가 있고 발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서 가는 것을 그러니까 발은 발인데 단순히 발바닥을 그린 것이 아니라 무릎부터 해서 그린 글자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움직여서 가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다음에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지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걸음보자를 한번 봅시다. 걸음보자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요? 걸음을 어떻게 걸어요? 가장 중요한 처음 시작점을 표현한 거죠. 처음에 가만히 그쳐 있다가 갈까?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처음에는 그냥 천리길도 우리가 한 걸음부터인데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작은 걸음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급하면 막 빨리빨리도 가고. 그래서 그칠 지자에다가 작을 소자를 썼습니다. 그죠? 걸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그쳐 있다가 일단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걸음 보자입니다.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쉬엄쉬엄 갈착하는 것은 그 다음에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기 발자취를 쭉 남기는 거죠.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우리가 이게 터럭 삼자가 되기는 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쉬엄쉬엄 간다라는 뜻이 되고 글자 속에서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쉬엄쉬엄 갈착하고 그 다음에 고을읍이라고 하는 글자 고을읍은 자 원래가 이제 뱀파라고 그랬었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지금
뱀사자가 되고 잔뜩 먹고 나서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배부른 모양이 되는데 작은 데에서 지금 이렇게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읍 개념은 옛날에 기본 마을의 기본 단위가 요거죠. 일정이라 그랬습니다. 일정은 자, 몇 가구가 기본이냐면은 9가구죠. 가운데 지도자까지, 관리자까지. 그래서 구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구부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부가 곧 얼마가 되냐면은 일정입니다. 이게 마을의 기본 단위예요. 그 일정이 4개가 모이면은 기본적으로 읍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정들이 모여서 읍에서 나중에 저 도해지까지 가는 겁니다. 천자문 시간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읍이다 그런 읍성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도읍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도읍지 일단 보자면 도읍지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것은 골읍방이라 그랬죠. 옆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 다 사는 곳. 글자 속에는 그렇고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데 그 이놈 저놈이 있는 그저 이렇게 큰 읍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놈 저놈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임금이 살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궁궐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 종묘사직이 있습니다. 그죠? 종묘사직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도가 되고 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읍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또 만약 읍성이라라고 세우죠. 나간읍성, 해미읍성 이런 들이 주로 어디냐면 바닷가 쪽으로 해서 전략적 요충지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글자가 뭐죠? 분별할 실로 했던가요? 그게 분별할 실변, 분별할 변자. 분별한다라고 하는 저 글자가 참 저 글자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거기 혹시 파자가 있나요? 켈체자. 켈체자는 켈체자하고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 그죠? 유자도 되고 석자로도 표현되는데 참 저 글자는 조금 어렵게 글자가 몇 획이냐면 그게 7획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죠. 이 얘기는 원래 분별한다 개념을 뭘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변형돼 가지고 켈체자는 손톱조에다가 나무 목자로 하고 글자가 어려우니까 원래 켈체하고는 손톱조나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무에서 저기 따는 거 나물이죠. 그죠? 나물. 우리가 나물채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앞에 풀초자도 쓰기도 하죠. 풀초자를 쓰는 것은 저 풀 뜯는 것이 되고 그냥 이렇게도 그냥 그 채소라고 할 때 써. 이거는 어떠냐면은 나무에서 나무순 여러분들 두릅이나 이런 걸 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켈체자도 이제 손으로 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도 지금 분별해서 딴다. 나뭇가지 특히도 딸 때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니죠. 여리여리해가지고 두릅나물 같은 경우 여린 것들만 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갖다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번지가 되고죠. 몇 번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뿌릴 파자가 되죠. 그러면은 번지라는 게 뭐냐면은 논이죠. 아니 밭이죠. 밭이다 그럼 밭에는 뭐가 있냐면 밭 이랑이 있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죠? 너무 깊숙이 봤나요? 자, 이랑묘자가 이랑묘자는 여기 이게 굉장히 그 이랑묘라고 할 때 밭의 높은 부분이죠. 머리 두 자니까. 그죠? 돼지 머리 두 자. 이게 또 길게 그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랑묘자입니다. 원음은 이랑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랑묘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는 전부 다 무로만 올라가 있어요. 몇 분들은 전부 다 묘 하면서 그대로 요거 씁니다. 자, 이랑 가운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밭이랑이 쭉 이어져 있는데 씨는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씨를 흩어서 뿌린다 하더라도 아래에 뿌리나요? 위에 뿌리나요? 도해지 놈들한테 물어보면 꼭 이래요. 꼭 밑에 되면 이제 물 고여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죠? 요 위에다가 심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보면서 이렇게 심는 줄 아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디다 심습니까? 전부 다 밑에 대답이 의외로 많아요. 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게 겪어본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애들은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살란지 깝깝하더라. 바로 여기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더라도 씨 한 톨 한 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여기다 뿌린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밭전자에 해당돼. 그래서 분별할 실자인데요. 잘 보면 벽시가 되는 거죠. 모든 곡식이 씨앗입니다. 이거 뿌릴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뿌리죠. 흩어서 뿌리기 때문에 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서 뿌리되 어디다가 그 일항의 번지에 정확하게 잘 들어가도록 해서 몇 번지 할 때 지번이 되고 제방변화 이렇게 쓰면 뿌릴 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변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릴 때, 그죠? 씨앗을 뿌릴 때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여기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분별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글자가 나온 듯 합니다. 그 다음 리자, 골리자. 골리라고 하는 것은 리는 역시 자 글자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잘 보면 밭전자에다가 흑토자가 되죠. 더 이상 밭전을 밭전이라 라고만 보지 말라 그랬죠. 밭전이라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정전법의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운데는 공동경작해서 함께 그죠. 전체적으로 공공의 비용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공공이라 라고 할 때 위쪽에 이거죠. 자, 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로 구성이 돼야 된다? 정전법을 구성으로, 정전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마을 부락을 이루는 거죠. 가운데에서.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봄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마을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 도읍지 한 가운데 들어와 살고 그 다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들판에다 농막을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다시 가을이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법을 구성으로 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도읍지 내에, 읍내에, 그죠? 읍내에 살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농토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고 바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스린다라고 하는 다스릴 리, 이 속에는 뭐가 들어? 뭐에 근거해서 다스린다? 정전법의 근거에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정전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유학의 도가 어느 날 그 성리학적 방식으로만 조선에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이른바 가장 기초가 되는 국가의 경제 기초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전법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충효라고 하는 건 있을래야 그죠? 효라고 하는 건 붙을래야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고 글 속에서 다 정전법이죠. 그 밭 간다 하는 것도 무슨 밭 갈아요? 우물밭 갈아요? 샘 파놓고 그 주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정전법의 도리가 되는 것이 되고 자, 조선 왕조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서는 혁명 대업이 있으니 혁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른바 자 잘못된 고려 시대의 그저 정치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부의 분배예요. 부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몇몇 귀족들이 장원제도로 해서 다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깨트리려면 바로 뭐냐? 원래 옛날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상국가, 옛날 성인이 다스렸던 나라, 요순 시대, 그죠? 하은주 3대 시대의 기본적인 말은 뭐냐면 정전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경국대전은 뭐에 근거해서? 정전법에 근거해서 경국대전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전법을 시행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죠. 바로 이방원이 그게 선구자입니다. 아마 이방원 뭐 아마 드라마에도 그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누구하고 부딪히겠어요? 새롭게 권력을 잡은 그죠? 이른바 그 세력들하고 부딪힙니다. 이거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귀족들이 갖고 있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고려 귀족들 어때요? 고려 귀족들이 그대로 꼴깍하고 망했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선 권력하고 타협 잘해야 되겠죠. 이번 성완종 사건이 참 많은 거 보여줄 겁니다. 새로 들어온 권력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부 장원 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떼어주고 다만 우리 거 유지시켜달라. 아마 이번 강릉 가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장원제도의 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선교장이죠. 선교장의 장이 뭡니까? 고려시대 때 장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땅이 뭐 저 울진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해주까지인가요? 이렇게 땅을 다 장악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어디서 나왔겠어요? 고려 귀족들하고 타협했겠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신사임당의 신씨 집안이나 헌안설안에 있는 그 허씨 집안들이나 이거 찾아보면 틀림없이 고려 말기의 명문 귀족 집안들입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거의 어마어마한 집안들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정전법이라는 이 역사가 유학사에서는 이게 가장 주안점입니다. 이걸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중간에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정도전이 살해당한 이유가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원들 전부 다 뭐예요?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혁명 세력이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죠? 기존에 있던 기존 체제들 그대로 다 무너뜨려서 그다음에 이 땅 재분배해야 되는데 아마도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족들이 적절히 타협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내려가서 그 땅들을 다 장악을 합니다. 대신에 기존의 고려 말기의 귀족들 그대로 봐주는 역사가 돼요. 요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바꾸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균전법도 정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 향약이다, 둘의 공동체다. 이거 다 소용없는 것들이죠. 실제로 국가 권력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야만 이제 유교 국가 이상사회가 바로 서는 거죠. 이런 거하고 항상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서구 유럽의 사회주의는 다 몰락하는데 저 북한하고 그죠?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게 뭔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것까지를 보셔야 뭘 공부를 제대로 했다? 한문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한문은 글자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대로 생활이고 다 정치적 그 이상이 다 들어가 있는 글자니까요. 잘 보시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8회부터